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영주입니다. 오늘의 특강의 주제는요. 채용 과정을 통해서 본 한국어 교원의 세계입니다. 특강 잘 들어주세요. 목차 같이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어 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한국어 교원의 활동 범위, 그래서 이제 채용 과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원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과정은 보통 이제 국내외에서 한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KSL 한국어 교원부터 사설 학원의 한국어 교원까지 이제 이거는 국내에 있는 한국어 교원을 말하는 거고요. 6번째는 이제 국외에 있는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채용 과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논문이나 이제 기타 자료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4번째는 한국어 교원의 기타 도움 정보라고 해서 이제 한국어 그 교원으로 활동하시는 그 선생님들의 그 활약상이랄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 정보를 좀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5번째는 사이버 대학교에 다니시는 그 학우님들의 그 인터뷰를 제가 했는데, 그래서 제일 알고 싶은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Q&A로 좀 작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원은 2005년에 이제 제정이 되었죠. 국어기본법 19조에 의해서 이제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뭐 1급, 2급, 3급.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자격증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은 꽤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에 있는 한국어 교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아니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한국어 교원, 그다음 국내외에 있는 부설기관, 그리고 또 정부기관이라고 한다면 뭐 세종학당, 그런 KF, 그리고 국내외 정부기관, 뭐 KF,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등 이제 다양한 정부기관에 활동을 하고요. 또 그 해외 진출 일반 기업체와 또 국내 사설기관 등 여러 범위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런 채용 그 과정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작년 기준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 31년 기준으로 1년 정도 채용 공고 건수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채용 공고가 그 KSL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 채용 공고가 제일 많았고요. 670건이었고 41%였습니다. 일단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언어교육기관을 들 수 있는데요. 563건으로 전체 비중의 34%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센터, 그 다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같이 봤는데 이 건수는 271건, 그 다음에 이제 16%였고요. 기타 기관으로는 이제 사설 기관하고 그리고 뭐 글로벌 뭐 센터라든지 빌리지 센터 다 합쳐서요. 이런 기관은 102건으로 6%였습니다. 그다음 해외 파견이라고 하면 더 잘하시는 세종학당이라든지 KF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소속의 그 이제 해외 파견을 하는 그 내용도요. 한 3% 정도. 그러니까 해외 파견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국내에 있는 파견이 제일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사실은 점점 KSL 그 채용 공고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대학교 언어교육원도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 2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채용 공고만으로는요. 자, 다음을 보시면요. 그래서 구인 정보를 많이 이제 물어보시고 찾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립국어원에 있는 한국어 교원 구인 공고 정보란에 이런 종합적으로 KSL,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하게 뭐 기타 사설기관 다 이 구인 정보란에 나타나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나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학회인데요. 국제한국어 교육학회에서도 이런 그
공고란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정보란이 있는데 구인 그 관련해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보시면 국제한국어 교육자 협회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회원이 한 9,000명 이상이 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국어 교원 채용 관련 뭐 뉴스, 소식, 뭐 아니면 진도, 그 강의 교환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한 4,000명 정도 되는 회원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구인 공보가 많이 심심찮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KSL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SL 한국어 교원은요, 중도 입국 자녀나 다문화 학생들을 이제 그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정규 수업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KSL 한국어 교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 소속으로 교육청이나 또 아니면 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인 정보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라든지 인천광역시 그 교육청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채용 공고를 찾는 일이 그렇게 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지금 보시면 이제 인천광역시에 있는 교육청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시면요. 1번에는 채용 공고를 보시고요. 두 번째, 이 구인 정보 채용란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색어를 치실 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제목으로 넣으시고 한국어 강사 혹은 한국어 아니면 한국어 교육 강사. 그래서 근데 그냥 저는 한국어라고 그 검색어를 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쳐야 이제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인사 채용으로 들어가셔서 구인을 클릭하시고 지금 여기 다 보시면요. 기간제 사립교원하고 초중등 시간 강사가 있죠. 그래서 이 칸에 넣으셔서 과목하고 한국어로 검색을 하셔야 이제 관련 채용 공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시기가 생각보다 이제 꼼꼼하게 클릭을 하시고 정보를 보셔야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어 교원이 검색을 하실 때 기간제 사립 교원에서도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초중등 시간 강사로도 클릭을 하셔서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좀 잘 양지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재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KSL 한국어 교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국어원의 그 한국어 교수 학습센터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그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이제 책을 교재 분석을 하신 후에 이제 서류 전형이라든지 면접에 준비하시는 거를 이제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표준 한국어는 그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그 고등학생을 위한 그런 교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이제 보시고 면접과 서류 전형에 준비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강의 진도표라든지 면접을 볼 때 이런 이야기를 꼭 그 기관장들이나 그 채용 담당자가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 공고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제 모집 분야는 당연히 KSL 한국어 교원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문화, 이제 모집 분야 보시면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 강사를 모집합니다. 지금 1명이고요. 그 자격 취득자,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를 지금 자격 요건을 달고 있고요. 보수는 시간당 한 25,000원.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서울권은 한 25,000원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방 전라도라든지 경남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대로 되어 있는 수업이었고요. 한 40분 수업에 10분 휴식 시간. 그래서 보통 주당 한 14시간 이하. 그래서 하루에 하루에 2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그래서요, 한 5일 기준으로 한 4일 정도 수업을 한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업무 내용에서는 당연히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 문화 이해 교육, 학교 생활 교육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응시 조건에서는 1순위가 한국어 교원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터뷰하거나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을 여쭤본 결과 3급보다는 2급
그 이상 소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급 소지자들이 많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응시 요건에서는 3급 자격 이상의 소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은 2급이 많다.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제 가산점, 우대 조건으로서는 제2외국어 가능자, 뭐 러시아라든지 베트남어, 중국어를 가능한 사람은 우대 조건으로 보고 있고, 제출 서류에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최종 학력 증명서, 뭐 경력 증명서, 그리고 최종 합격 하시고 나면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공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뭐 동의서, 서약서, 신체검사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본 그 사이트나 채용 공고를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지금 강의 교환이 없는데요. 강의 교환 그리고 뭐 그 수업 차시별 계획서도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한국어를 기조로 이제 수업 운영 형태를 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KSL 한국어 교원 그 관련해서 채용 주의사항을 보시면요. 교육청을 검색하실 때 아까는 한국어로 제가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 보통 한국어 아니면 다문화 아니면 한글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그 한국어 강사, 한국어 교육 강사, 한국어 지도 강사, 그러니까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 때문에요. 그 체크를 하실 때, 검색을 하실 때 한국어 혹은 뭐 다문화 강사, 다문화 한글 강사, 그러니까 그 명칭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는 한국어나 다문화, 뭐 한글 이렇게 검색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KSL 한국어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거주하시는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미리 먼저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매년 몇 월에 이게 이제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지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가시려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학교 한국어 수업 형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년에 그 한국어 최종 합격자, 그러니까 예년, 작년, 뭐 재작년에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 최종 합격자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하셨던 선생님이 올해 또 지원하셨으면 서류 전형이나 이제 면접 때 만나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보통 이름을 세자 다 나오지 않고 뭐 제 이름이 윤영주면 보통 이제 최종 합격 때에 윤땡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작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격을 했고 재작년에도 그 사람이 여기에 계속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제 공교육 기관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라든지 안전교육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담당자들께 여쭤보니까 항상 이제 이런 교육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를 키워본 양육 경험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실 때 이런 쪽으로도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국어원에 있는 표준 한국어 교재를 꼭 한번 보시고 교재를 파악하시고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바에 의하면 선생님들이 보통 교재를 표준 한국어 교재로 하시되 뭐 부교재를 제작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다 표준 한국어를 이렇게 보고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KSL 과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원인데요.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원은 이제 대학에서 있는 부설 기구죠. 그래서 그 국립국어원에 있는 그 자료를 보니까 2017년 기준이었지만 그 전국에 이제 언어교육원이 한 200개가 넘는 걸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300개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원은 공통적인 조건이 그 한국어 교육 전공자 아니면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그리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수 요건으로는요, 우대 요건으로는 한국어 교육 경력자라든지 아니면 기타 외국어 능력이 우수자인 경우에는 우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교육기관은 수업이 월화수목금 이렇게 돼 있지만 보통 뭐 8시 수나
뭐 8시수나 이제 12시수라고 해서요. 월수금 화목 이렇게 해서 수업이 팀티칭 수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2분이나 일주일에 3분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관별 또 교육 시스템도 다르고 수업 교환도 다르고 수업 양식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성적 제출 방식이 많이 좀 다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기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저 기관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한번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학 관련 그 채용 공고도 있었지만 뭐 진학사 채용 교원 채용이라는 사이트, 그다음 스마트 브레인, 그래서 하이 브레인넷 이런 채용 공고 사이트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언어교육원뿐만 아니라 뭐 학부나 뭐 교양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채용 조건은 언어교육기관은 지금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글로벌 언어 교육원이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빙 분야는 한국어 교육, 그리고 지금 임용 기간은 봄학기였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죠. 그래서 이제 10주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배정 시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에서 12, 그러니까 월수금, 화목 뭐 이런 식이겠죠. 그다음에 지원 자격 보시면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 전공자를 원하고, 그다음에 교원 자격증 소지자,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런 조건이고요. 우대사항으로는 그 교육 경험이 있는지,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지, 그다음에 외국어 가능자에 대한 우대 조건을 붙이고 있죠. 지원 절차는 이메일로 보통 지원을 하고요. KSL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KSL 같은 경우는 방문 접수도 많이 하고, 이메일 그 전에 코로나 상황 전에는 거의 방문 접수, 내방 접수가 많았었다면 이 언어교육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이메일 지원이 많습니다. 직접 접수보다는 이메일 지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제출 서류에서는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것도 있고요. 최종학위 증명서, 그다음 수료 증명서, 성적 증명서. 그래서 언어교육기관에서는 이제 성적 증명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경력 증명서, 그다음에 교원 자격 증명서. 그래서요. 보통 이제 한 파일로 해서 이렇게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형 절차 보시면 1차는 서류 심사, 그다음 2차는 시범 감림 면접.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원되고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언어교육원, 국제교육원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지금 한국어 강사를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입 강사를 원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원 자격 보시면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그다음 아니면 기타 관련이어도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나 아니면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소지자,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한국어 교육 경력자나 외국어 능력자에게는 우수 그 우대 조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지원서 접수는 당연히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아까 하고 거의 비슷하죠. 지원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그다음에 성적증명서 4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선발 방법도 아까 거의 비슷하게 서류 전형, 그다음에 시범 강의 및 면접 이런 식으로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한 10주 과정에 3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언어교육원은요. 그래서 언어교육원은 이제 채용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요. 수업 시간이 내가 이제 월수금 화목으로 이렇게 보통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수업 시간이 9시부터 이제 오후 12시 50분이면 보통 수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이제 수업 가능 시간 체크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다른 학교 A라는 학교에서 이제 화요일, 목요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 지금 다른 학교에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분명히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개강 관련해서 회의 때 참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이제 맞는지 그걸 이제 수업 시수랑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강의 교환이나 기관용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는 이제 좀 꼼꼼히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오타가 있거나 숫자가 틀렸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서류 전형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여러 번 꼼꼼히 봐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관 정보라든지 면접관 정보, 그 다음 면접 질문, 시각 문법을 좀 알면 그 분위기를 좀 알면 확실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서류 전형 합격 후에 당연히 1차 합격 후에 이제 연습을 시각 연습이라든지 면접 준비를 좀 꼼꼼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 굉장히 이제 비교 문법이라든지 불규칙을 설명한다든지 판서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돌발 질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번에 1급에서 시각 질문이 으니까였으면 분명히 이제 면접관들이 아서어서 해서하고 어떻게 달라요? 라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서어서 해서하고 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비교 문법을 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1급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겠죠. 으니까는 우리 지금 공부했는데 아서어서에서는 우리 육과에서 공부했죠? 하면서 이렇게 같이 끌어올 수가 있다는 같이 끌어서 비교 문법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실제 수업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을 구현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뒤에서 3강에서 자질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때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하고 가족 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이제 2021년 기준으로요. 가족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많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바뀐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보통 결혼 이민자 위주의 수업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보통 오전에 집중적으로 수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어머니들이 이제 이 시간대를 좀 많이 선호하시니까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한 2시 사이,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 사이를 제일 좋아하시고 그때 수업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에서 일주일에 월수 아니면 화목 이렇게 2번 정도로 수업이 됐고요. 그다음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지역 한국어, 그다음 한국 문화 한국어, 자녀 학습 관련한 한국어라든지 취업 한국어라든지 그 수업이 좀 다양하게 운영되어 있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관에서 센터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를 운영기관이라고 해서 이게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방문 지도사까지도요. 이 센터에서 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국어 방문 지도사는 센터로 강사가 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학습 대상자 집으로 가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까지도 여기서 지원하고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트는 2가지였어요. 다누리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패밀리랜시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여기는 다누리라는 사이트인데 다누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채용 공고를 찾으실 때는 이건 첫 번째 장이고요. 두 번째 장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클릭하시고 그다음 센터 채용 정보를 클릭하신 후에 이제 검색을 하실 때요. 한국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누리라는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본 거고요. 다음은 여기는 지금 패밀리넷이라는 채용 공고입니다. 패밀리넷이 채용 공고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이트 보시면요. 알림마당에서 클릭을 하시고 두 번째 채용 공고 클릭하시고요. 세 번째 여기 지금 한국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주의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누리나 패밀리넷에서 채용 공고를 검색하실 때는 검색어를 한국어 혹은 강사, 직원, 방문지도사 혹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왜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검색합니까? 이런 다양한 검색어가 있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채용 담당자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채용 공고를 올리실 때 이제 한국어 교원, 한국어 강사 이런 명칭으로 하나로만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한국어 혹은 강사, 직원 채용, 방문 지도사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올리시기 때문에요. 그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기 패밀리넷도 다누리넷도 들어가 보시고 기관에 있는 그 살고 계신 지역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 이민자들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형태가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수업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자들이 학문 목적의 학습자들보다는 친숙하게 이제 생활 한국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이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기도 가족지원센터이기도 하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강사를 채용하기도 하니까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실 때는 거주하는 센터의 채용 공고를 먼저 보시고 구인란을 미리 체크하셨다가 그 기간 내에 채용 공고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한국어 수업 형태라든지 체험 활동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 자녀 교육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십니까? 한국어 교육을 해보셨나요? 아이가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좀 묻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한국어 교육 봉사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의 정보를 알 수가 없을 때는 예년, 작년, 재작년에 최종 합격자가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사람이라든지 잡코리아든지 이런데 기관 그 관련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클릭하셔서 그 평점이 어떤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교재를 먼저 빨리 파악을 하셔서요. 내용을 파악하시는 거 좋습니다. KSL은 교재가 딱 정해져 있는 반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 선생님들의 재량껏 아니면 그 센터에서 지정해주는 교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좀 먼저 미리 보시고 교재 분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원은요, 이제 이 자체가 법무부에서 주관되고 영주권이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그런 이주노동자 아니면 근로자 대상의 그리고 아니면 귀화하시는 분들의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요. 수업 시간이 좀 전반적으로 길고 그리고 학습자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일 저녁이나 아니면 보통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좀 몰아서 한 7, 8시간 정도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강사 등록할 때 신청해야 될 서류가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할 때 그리고 거점별, 기관별, 지역별 내용들이 좀 달라집니다. 채용 제출 서류가요. 그리고 채용할 때 구술 면접관이나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증이 우대 조건이 됩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법무부 수업이기 때문에 출석이나 출결이 굉장히 좀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력수당이 있더라고요.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 경력수당이 있는데 1000시간 기준으로 1000원, 시간당 1000원, 2000원 정도 다르게 차등 지급이 되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경력을 쌓으시면은 수업이 강사료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사회통합정보망이나 한국이민재단에서 진행하는데요. 사회통합정보망은 이제 채용 정보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한국이민재단 같은 경우는 화상 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기관 내에서 진행하는 수업으로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이건 사회통합정보망 그 홈페이지인데요. 그 채용 공고를 찾으시려면 알림마당을 클릭하시고 그다음 공지사항 세 번째는 운영기관 공지로 들어가시면 채용 공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알림마당, 공지사항, 운영기관 공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민재단 홈페이지인데요. 공지사항 들어가시고 공지사항 들어가시면요. 이제 온라인 화상교육 강사 채용 공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제 교재가 개발되었습니다. 교재가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에 있는 한국어 교수학습센터에 들어가셔서요. 이 관련해서 내용을 다 다운받으시거나 내용을 꼭 충분히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채용 요건에서도 볼 건데, 보통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 강사 서류 전형에서요, 이미 교환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있죠. 네. 지금 제출 서류에 보시면요. 지금 1차 제출 서류인데, 강의 지원서나 등록 신청서나 이력서나 이런 건 다 뭐 수료 증명서 자격증 있지만, 강의 교환을 제출하라는 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라는 지금 초급 1의 교재를 지금 강의 내용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거 수업 교환을 작성해서 보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아니라요. 1차 서류에서 이런 내용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내용을, 교재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제출 서류를 준비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2에서 보시면 강사 지원 자격이 있죠. 이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원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제 주변에 제가 인터뷰한 결과 3급 소지자는 거의 없고 2급이나 1급 소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대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경력자, 강의 경력자, 그다음 석박사 졸업 예상자 뭐 우대한다. 그다음에 구술시험관 양성교육,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을 이렇게 우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강의 경력자, 그다음에 그리고 또 국립국어원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 양성과정 이수자도 우대한다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그다음에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구술 면접관 양성과정 그것도 우대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는 사회통합 정보망이나 뭐 이민재단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근무하시게 될 그 지역의 그 센터에 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을 테니까요. 미리 먼저 구인란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거점 기간이 있고 이제 일반 운영 기간이 있는데 그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 강사 연수라든지 이런 거는 그 거점으로 가셔서 또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면접 시에 그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주노동자 관련 수업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이것도 좀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모든 것조차 알지 못한다 싶으면 그 작년에 한국어 강사 최종 합격자를 확인 한번 하셔서 여기 이 기관은 그전에 기존 선생님들 계속 쓰는 기관이구나 뭐 아니면 어떤 기관이구나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재는 전반적으로 꼭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서류를 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사설학원 보겠습니다. 사설학원은 경우는요. 제가 조사한 학원은 4가지였는데 보통 수업 시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평일 오전에도 있고요. 뭐 7시, 8시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체 출강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뭐 평일 오전, 오후, 저녁, 토요일 오전, 오후 그래서요. 이렇게 수업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보통 사설학원의 경우는 인문사회계 대졸자를 그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좋지만 우대사항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청자 좋아하고요. 일정 기간 파트타임 강사 후에는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좋은 게 이제 4대 보험이 가입이 되고 또 퇴직금이 지급이 되니까요. 이런 것도 좀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다부터 이제 윈터 한국어까지 볼 건데요. 자, 가나다 한국어는 지금 1995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연세대 한국어 강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그 언어교육원, 연세대 한국어 교육기관에 계셨던 선생님들 나오셔서 만든 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홍대점, 강남점, 용산점. 그래서 3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한국어 학원입니다. 그 다음 YBM 어학원은요. 종로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신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만들어진 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린 한국어도 여기는 종로 2가에 있는 학원이고요. 그리고 수업 형태가 좀 다양하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윈터 한국어 교육기관은 이 홍대에 있고요.
이제 좀 아기자기하고 이런 귀여운 수업 형태를 띄우고 있고 디자인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채용 조건은 아까도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졸자, 그다음에 나이나 성별은 무관하고요. 그리고 그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중국어를 외국어 가능자에게 우대 조건을 보입니다. 그리고 근무 조건은 프리랜서고 주 6일 탄력 근무제라고 되어 있고요. 급여는 그 KSL이나 언어교육기관,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는 급여는 시급이 좀 약한 편입니다. 한 2만 원대, 2만 원대 정도, 한 15,000원에서 2만 원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외국어를 하는 게 사설 학원에서는 좀 유리하고요. 시간대가 좀 안정적이고 4대 보험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이 좀 약하고 그리고 업체의 그 기관의 정보 공유가 좀 어렵다는 게 또 단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다음 달 등록하는 게 나이 수업 시수하고도 직결이 되니까 이런 걸 좀 면접이나 그런 채용 보실 때 좀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좀 활동하고 이렇게 좀 학생과의 친목이나 유대 관계가 좋은 거를 이렇게 피력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은요, 제가 살펴본 건 다 정부 주도의 그 해외 파견이었는데요. 세종학당, 네, 그다음 코이카,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국제교육원이었는데요. 세종학당은 제일 많이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고 있고요. 그다음 코이카 같은 경우는 해외 봉사 위주의 수업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해외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제 KF라고 해서요. 박사급 이상, 석사급도 있지만 그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한국어 학이나 한국어 교육을 하는 전공자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요. 중고등학교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종학당이고요. 세종학당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봤는데 요즘 이제 메타버스 그런 한국어 강사도 채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이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봉사, 한국어 교육 봉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제 전공자들에게 그러니까 교수급으로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보수도 좋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수도 제일 좋고 제일 좋습니다. 예. 그다음 국립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속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해외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파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채용 과정을 통해서 본 한국어 교원의 자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본 논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안정민, 김재욱 선생님이 쓰신 채용 과정을 통해서 본 한국어 교원의 자질이라는 논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부터 KSL, 대학교 언어교육기관, 그 다음에 세종학당부터 많이 봤는데, 채용 진행 과정은 전반적으로 거의, 첫 번째는 서류 전형, 두 번째는 시범 강의, 세 번째는 면접, 이런 형태로 제일 많이 띄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 전형,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서류 전형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여러 번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서류 전형, 시범 강의, 면접의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서류 전형에서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은 여기 이 논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전공,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 경력입니다. 서류 전형에서는요. 그리고 교원 자격증, 그 다음에 학력, 외국어 능력, 자기소개서, 연구 실적, 성적, 그 다음 교육적 자질, 인성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서류 전형에서 보면 내용을 좀 보면 그 어떤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시범 강의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채용 담당자들이 그 설문에 응해서
주신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효과적인 문법 설명, 두 번째는 목소리와 말투 전달력, 세 번째는 강의 준비, 그다음 네 번째 자세, 다섯 번째는 수업 스타일, 그다음 돌발 질문, 그다음 판서 형태, 그다음 여덟 번째는 외모, 뭐 이런 순서로 되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그 시범 강의를 하실 때 이런 거를 양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면접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자질도요. 태도, 성격, 그다음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 그다음 어떤 열의, 수업 스타일, 외모, 뭐 복장 이런 순서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 면접에서는 이제 정말 태도하고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국내외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교사의 자격인데요. 이제 학력하고 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내하고 국외 모두요. 그다음 교원 자격증의 경우에도 국내 기관이 국외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그다음에 성적은 국내 기관에서는 요구하지만 해외에서는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외국어도 해외 기관에서 조금 더 많이 요구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단일 언어권 수업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개인 생활을 하면 그다음 해당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더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 같고요. 추천서는 국내 기관은 2%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외는 27%를 차지합니다. 이제 채용 과정이라든지 인력 선발 과정에서 추천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해외의 채용 문화가 이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안정민 선생님하고 김재욱 선생님이 쓴 논문을 이제 좀 요약해 보면 한국어 교육 경력을 선호하는 채용 기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력, 교원 자격증, 전공, 외국어가 그 뒤를 이었고요. 서류 전형에서는 무엇보다 전공하고 경력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의 어떤 성실성, 정직성도 중요하게 보였고요. 그다음 시범 강의에서는 문법 설명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수법, 그다음에 적용, 그다음에 시범 강의에 대한 준비, 상호작용도 한국어 교사가 갖춰야 될 중요 자질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다음 면접에서는요, 태도하고 성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겸손하되 좀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또 논문인데요. 이미혜 선생님이 쓰신 논문인데 한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될 핵심 역량입니다. 이제 한 20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다 읽으면 또 힘드니까요. 제가 이 뒤에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5가지로 다시 4개 영역으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가지 핵심 역량을 5개로 이제 다시 다 세분화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어 이제 내용 지식에 대한 겁니다. 한국 교원들이 내용 지식을 잘 알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교육 실행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실천 능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좀 두 번째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나 이럴 때 뭐 매체 활용하다든지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저한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빨간색으로 그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학습자와의 어떤 유대 관계 유지 역량입니다. 넷째는 기관과 동료와 이제 협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뭐 귀속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되고요. 5번째는 자기 개발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요. 선생님들께 이거 다 20가지라서 다 읽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논문은 정말 좋은 논문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역량이라서요. 자, 4번째는 한국어 교원에 기타 도움되는 정보라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또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어 교원 관련 책인데요. 코리안 티처 있었고요. 초급 한국어, 그다음 한국어 수업 이야기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코리안 티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2부분 정도 발췌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김선희예요. 그래서 이 김선희라는 선생님이 채용 공고를 계속 내셔서 드디어 이제 최종 합격자가 되신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선희님, H대 어학당 정규 강사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내일 신규 강사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까 참석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속마음으로
김선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김선희. 자신이 H대 어학당 한국어 강사가 된 거였다. 선희는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자신의 이름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국어 강사 됐을 때 자꾸 채용 공고를 낼 때마다 떨어져서 막 우울하고 슬펐는데 이제 최종 합격자가 되니까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이입이 되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이 김선희 선생님이 그 다음 날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첫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막 기대하고 떨리고 긴장되는 그 내용을 작품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희는 첫 시간 푸엉과 꽝, 티엔과 앞에서 죄송합니다. 선희는 첫 시간 푸엉과 꽝, 티엔과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김선희예요. 선희의 이름은 분명했다.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르게 발음할 필요도 다르게 쓸 필요도 없었다. 선희는 칠판에 한국어 선생님 김선희라고 커다랗게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래로 영어로 코리안 티처라고 써주는 게 좋겠지. 선희는 자신의 일컫는 세 개의 단어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코리안 티처, 김선희, 선희는 자신의 이름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말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김선희예요. 선희는 이제야말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코리안 티처의 그 봄학기 부분이고요. 29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선희 선생님이 첫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귀속감 이런 게 나타내는 내용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한국어 교원 관련 유튜브인데요. 저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선생님입니다. 이제 이 선생님께서는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서 이제 그 태국의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셨고요. 지금은 이제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 수업에 있었던 이야기나 그 이제 해당 국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내용을 올리셔가지고 하시는데 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제가 좀 많이 보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인데 이제 10분 한국어라는 유튜브입니다. 이 선생님은 그 사설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인데요. 한국어 문법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10분 안에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법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지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웹툰인데요. 네이버 웹툰에서 한국어 교원 선생님이, 이 선생님은 사설학원에서 지금 부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인데, 이렇게, 우당탕탕 한국어 선생 생존기라는 웹툰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꽤 많고 점수도 좋고 재미있는 수업 상황을 설명하고 계셔서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팟캐스트인데요. 선생님 세 분이 이제 시즌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1화가 이제 끝이었는데, 이제 한국어 교사의 사생활, 그리고 인터뷰 내용,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두 개 들어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한국어 교원 준비하시면서 어떤 그 내용 파악하실 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거는 크몽이고요. 한국어 강사 되기. 나는 어떻게 한국어 강사가 되었나. 그래서, 선생님들 한국어 강사 되기 쉬운 법. 이래서, 일정 부분 돈을 내면 그 내용 전자책을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한국어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제가 아는 블로그 그 이치님이 여기서 하고 계셔서요.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 한국어 교원 Q&A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이버 한국어 교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제일 듣고 알고 싶고 궁금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중에서 좀 엄선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아직 없지만 한국어를 가르쳐 보고 싶어요. 네, 1번 내용이고요. 자, 2번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있지만 한국어 교육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일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1번은 아직 없고 한국어 가르쳐 보고 싶다. 그 다음에 교육 경험이 없지만 한국어 자격증은 있지만 한국어 교육 경험이 없다. 저도 사실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지만 처음에 제가
저는 2004년부터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어 그리고 교원 양성 과정만 하고 저는 이제 외국에서 중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와서도 돌아와서도 제가 교원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공부를 했고 자격증을 받기 전까지는 저는 사설학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뭐 언어 교환을 하면서도요. 언어 경력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어 교원 채용에서도 제일 말하지만 경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경력을 쌓으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곳에서 뭐 사설학원도 좋고 언어 교환도 좋고 아니면 교육 봉사도 좋고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스타를 통해서 학생들을 불러 모으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자격 요건을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좀 하시면 자꾸 두드리면은 기회는 자꾸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격증이 없고 그 양성 과정만 겨우 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두 개가 이제 물꼬가 쌓이면서 그게 이제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업 교환이나 수업 지도안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 수업 교환이나 수업 지도안은 본질적으로 교재를 바탕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중심으로 짜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 동기들이나 교수님이나 주변에 선생님들을 이용하셔서 수업 지도안을 쓰시고 나서 꼭 다른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런 그 교환 교재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좋고 그리고 수업 교환이나 지도안 쓰실 때 이렇게 뭐 해피캠퍼스나 이런 데서 다운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채용 담당자들이 거의 다 압니다. 그 내용이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꼭 지문이라도 예문이라도 바꿔서 이제 채용 공고 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자꾸 여러 번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최종 합격은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요. 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경력이 없으시고 지금 하시고 싶으신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고민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6개월에서 아니 짧으면 3개월에서 뭐 길면 6개월 정도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먼 것도 좀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력을 쌓으시고 어디서든지 들어가시면 그 다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지만 아주 막 한 3시간, 4시간 정도가 뭐 왕복 7, 8시간이 아니라면 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기관의 정보를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서 그 기관의 그 채용 정보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들 그 인맥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 이제 기관 별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 직원들이 올리신 그런 정보도 있고요. 그 카페라든지 블로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게 물어 아니면 뭐 교수님께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좀 기관 정보를 알면 좋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관에 들어가서 최종 그 예년에 들었던 최종 합격자들 있죠. 그래서 이 기관이 재작년에 썼던 사람을 계속 쓰는 사람들인지 어떤 기관인지 좀 알고 가시는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못하고 잘하는 외국어도 없어요. 그래도 한국어 강사로 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영어 못하고요. 외국어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국어 강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자연스럽고 알기 쉽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영어라든지 기타 외국어를 하는 게 우대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니까요. 예,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치면인데요. 이거는 그 경력 있으신 선생님께 지금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왜 한국어 강사로 일하세요? 그랬더니 이런 이제 연말에 강의 평가하면서 학생들이 보내주는 이런 롤링 페이퍼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 일에 이제 직업적 효능감도 굉장히 높고 교사 효능감도 높고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 13개 정도 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이 외국인들을 가르치면 좋겠어요. 다음 학기에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나요? 선생님과 우리 반 그대로 다음 단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단계에서 또 선생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고향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친절해요. 혼자 외국 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선생님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선생님이 웃는 모습이 보고 싶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 기초를 잘 다질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해요? 제게는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이런 롤링페이퍼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담긴 진심 때문에 지금 한국어 강사 선생님들이 이 일을 그만둘 수 없고 계속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자, 이제 마치면인데요. 한국어 교원으로 제가 일하면서 저도 실수도 많고 저는 한 18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일을 해왔는데 지금 육아휴직중입니다. 네, 18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실수가 많고 이제 제 스스로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도 한데 선생님들 한번 들어주세요. 이 한국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 콘텐츠라든지 다른 외국의 유사 문화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학습자의 수요라든지 관심도가 한국 K 이제 콘텐츠라고 해서 이런 게 많아지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조금 더 능수능란해져야겠다는 생각은 저 스스로도 하고요. 이게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다들 한국어 강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좀 병합해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강사 연수나 재교육, 그 다음에 스터디나 그 학회에 많이 참석하시는 거를 당부드립니다. 이건 제 스스로에게도 말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정보는 많이 공유되고 같이 하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려면 교직원들하고 또 동료 강사들하고 좀 더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INFP다 보니까 좀 내향적인 성향이거든요. 이제 그러질 못했어요. 공사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보 공유도 뿐만 아니라 친목 활동을 위해서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한국어 교육 관련 활동이라든지 학생들과의 어떤 그런 것도 그 개인정보를 조금 조심하시되 그런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그게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학생들의 오류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좀 특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 위촉 계약서라든지 경력 증명서를 받으실 때는 또 승급을 하시려면은 그 국립국어원용 경력 증명서를 받아 놓으시는 거를 당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관에서 주는 거를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또 국립국어원용으로 또 받아서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이렇게 국립국어원용으로 받으시는 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해촉 증명서도 잘 받아두시면은 나중에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데 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런 것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좋은 곳에서 네,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